그 노래를 어떻게 아는 거지? 67살 윤태복 회장이 보육원 김장봉사 현장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배추를 절이던 32살. 윤지선은 아무렇지 않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30년도 더 전 윤태복 회장이 어린 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였죠. 그리고 윤지선의 단 한마디에 윤태복 회장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태복 회장의 집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67살의 윤태복은 무릎을 꿇고 작은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윤태복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아이의 얼굴을 감쌌어요. 지선아, 오늘도 아빠가 기도한다. 윤태복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꼭 찾을게.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30여 년 전 놀이터에서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 윤태복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딸을 찾지 못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윤태복은 혼자였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윤태복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봉사에 쓰고 있었어요. 특히 보육원 후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서울과 근교의 보육원 여러 곳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죠. 내 딸을 대신해서라도 다른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윤태복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보육원 김장봉사 행사 안내문이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여러 보육원에서 김장봉사를 진행했죠. 올해는 직접 참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에서는 75살 김순희 할머니가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 시금치며 배추며 온갖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김순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가게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손녀 같은 윤지선을 키워냈죠. 김순희는 30여 년 전 보육원 앞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이는 울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죠. 손목에는 작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옷은 깨끗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아이였어요. 김순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어요. 결국 김순희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물었을 때 아이는 지선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윤지선은 김순희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윤지선은 이제 32살이 되었어요. 할머니 김순희가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번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꼭 합격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윤지선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순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윤지선은 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틈틈이 봉사활동도 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김장봉사며 금식봉사며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했죠. 특히 보육원 봉사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육원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윤지선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김순이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도 보육원 김장봉사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윤지선은 주저없이 신청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봉사 갔다 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김순이는 윤지선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손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30여 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김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팔찌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팔찌 뒷면의 글씨는 너무 달아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윤태복 회장도 처음으로 보육원 김장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비서가 일정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는 겁니까? 응, 올해는 꼭 가보고 싶어. 윤태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30여 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선아, 아빠가 꼭 찾을게. 윤태복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지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편한 옷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많이 먹어. 김장하려면 힘들 텐데. 네, 할머니도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윤지선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김순이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 다녀와. 윤태복도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 윤태복은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차는 보육원으로 향했고 윤지선도 버스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두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보육원 정문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지만 김장봉사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자들로 붐볐어요. 윤지선은 버스에서 내려 보육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작년에도 이곳에 왔었고 그 전해에도 왔었죠. 안녕하세요. 윤지선은 받은 곳 담당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윤지선 씨, 올해도 오셨네요. 담당자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선은 밝게 웃으며 명찰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보육원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윤태복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품격이 느껴졌죠. 회장님, 오신 길 환영합니다. 보육원 원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윤태복은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주변 자원봉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윤태복 회장님이시래. 우리 보육원 후원을 오래 하신 분이라던데. 윤지선도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작년에는 오지 않으셨던 분이었죠. 저분이 후원자이신가 보다. 윤지선은 잠깐 생각했지만 곧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보육원 뒷뜰에는 벌써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큰 플라스틱 통에 절인 배추가 가득했고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치마며 고무장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윤지선은 중간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르며 준비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선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태복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윤지선은 자리를 조금 옆으로 당겨주었어요. 윤태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에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어요. 고무장갑을 끼는 것도 서툴렀죠. 이렇게 끼는 게 맞나? 윤태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윤지선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가락 끝까지 잘 넣으셔야 해요. 아, 그렇군요. 윤태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갑을 고쳐 끼었습니다. 윤지선의 도움으로 겨우 제대로 착용했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윤지선이 물었습니다. 네, 후원은 오래 했지만 직접 봉사는 처음입니다. 윤태복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몇 년째 오고 있어요. 윤지선은 능숙하게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젊은 분이 이런 봉사를 꾸준히 하기 쉽지 않은데 윤태복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육원 근처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윤지선의 대답에 윤태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육원 근처에서요? 네, 정확히는 보육원 앞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윤태복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랬군요. 윤태복은 짧게 대답하고는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김장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배추잎을 하나씩 펼쳐서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윤지선은 이미 익숙한 솜씨로 배추를 펼쳤어요. 양념을 한 숟가락 떠서 배추잎 사이사이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윤태복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어요. 배추를 접는 각도가 특이했습니다. 윤지선은 배추잎을 펼친 다음 양념을 바르고 나서 특정한 각도로 접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접는 방식이었죠. 그 순간 윤태복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여 년 전 아내와 함께 김장을 할 때였어요. 5살 딸 지선이가 옆에서 구경하며 따라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도 해볼래요. 어린 지선이는 작은 손으로 배추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비스듬하게 접으려 했었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윤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선이 윤태복의 손을 봤어요. 아, 배추를 좀 더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윤지선은 자신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특정한 각도였어요. 왜 이렇게 접으세요? 윤태복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서요. 윤지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윤지선이 웃을 때 코를 살짝 찡그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면서 코끝이 약간 올라가는 독특한 표정이었죠. 윤태복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 지선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즐거우면 코를 찡그리며 웃곤 했었어요. 저 버릇까지 똑같다니. 윤태복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지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윤태복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보육원 앞에서 발견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윤지선은 능숙하게 김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윤지선이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윤태복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윤태복이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아니, 윤태복만 알고 있는 노래였죠. 30여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준 자장가였습니다. 아내는 음악을 전공했었고 딸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노래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였죠. 악보도 남아있지 않았고 윤태복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자리 젊은 여성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윤태복의 손에서 배추가 떨어졌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바닥에 굴렀어요. 아, 죄송합니다. 윤태복은 황급히 배추를 주워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지선이 다시 물었어요. 네, 손이 미끄러워서. 윤태복은 변명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노래를 어떻게 아는 거지? 윤태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방금 부르신 노래가 뭔가요? 윤태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래요? 윤지선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제가 콧노래 불렀나요? 죄송해요. 무의식 중에 자주 그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윤태복은 간절하게 물었어요. 윤지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할머니 말씀으론 제가 3살 때부터 그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윤지선의 대답에 윤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 지선이가 사라진 게 5살 때였어요. 그 전부터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태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선이요. 순간 윤태복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윤지선이라는 이름, 3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배추 접는 각도, 웃을 때의 버릇, 세상에 하나뿐인 자장가, 그리고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윤태복은 윤지선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어요. 눈매가 아내를 닮았습니다. 코 모양은 윤태복 자신과 비슷했어요. 입술 모양까지 묘하게 익숙했죠. 설마 정말 윤태복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지선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양념이 묻지 않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윤태복의 눈에 무언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윤지선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였어요. 윤태복의 시선은 윤지선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은팔찌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저 팔찌. 윤태복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진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지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윤태복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윤지선이 양념을 바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삐죽 내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집중할 때 나오는 습관인 것 같았어요. 윤태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지선이도 그림을 그릴 때나 블록을 쌓을 때 똑같이 입술을 내밀곤 했었거든요. 정말 똑같아. 윤태복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30여 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윤태복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준비한 도시락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김장 작업을 멈추고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인사했어요. 식사하시고 좀 쉬세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선도 고무장갑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태복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처음이신데 많이 힘드셨죠? 윤지선이 윤태복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태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그늘 아래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지선이 나무 그늘을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윤태복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윤지선을 관찰했습니다. 윤지선은 밥을 먹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죠. 윤태복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지선이도 밥 먹을 때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엄마, 지선이 밥 먹을 때 웃는 것 같지 않아? 윤태복이 아내에게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게, 우리 딸은 먹는 것도 즐거운가 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었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윤태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어요. 윤지선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부모님은요? 잘 모릅니다. 할머니가 저를 주워서 키우셨거든요. 윤지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윤태복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셨군요. 할머니께서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하죠. 시장에서 오랫동안 야채 장사하시며 저 혼자 키우셨어요. 윤지선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윤태복의 말에 윤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많이 힘들었죠.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니까요. 윤지선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오시면 항상 웃으며 안아주셨죠. 윤태복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자랐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할머니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윤태복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윤지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윤지선이 웃을 때 왼쪽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윤태복은 놓치지 않았어요. 어린 지선이도 즐거울 때마다 왼쪽 눈이 살짝 떨렸었거든요. 우리 딸 웃으면 눈이 살짝 떨려. 아내가 신기해하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윤태복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윤지선 씨를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아세요? 보육원 앞이래요. 새벽에 혼자 서 있었대요. 윤지선의 대답에 윤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 지선이가 실종된 곳도 놀이터였고 그날 밤늦게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어요. 납치범이 보육원 앞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때 몇 살이었어요? 5살쯤 됐었대요. 윤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선이가 실종됐을 때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도 그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윤지선이 자신의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윤태복은 팔찌를 자세히 보려 했지만 각도가 안 맞아서 뒷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팔찌네요. 윤태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윤지선은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팔찌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윤태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달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윤지선은 팔찌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읽지 못하신대요. 윤태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팔찌 뒷면엔 분명히 글씨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아빠라는 글씨가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김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윤태복은 윤지선 옆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팔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글씨를 직접 봐야만 했죠. 오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윤지선은 여전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김장을 했어요. 그 자장가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윤태복은 그 멜로디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30여 년 전 아내가 딸을 재우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윤태복은 경이로웠어요. 그 노래 정말 좋네요. 윤태복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좋아해요. 윤지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윤태복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봉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자가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했어요. 윤지선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뵈었는데 좋은 분 같아요. 윤지선이 윤태복에게 인사했어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윤태복은 정중히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윤지선이 물었어요. 네, 꼭 오겠습니다. 윤태복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윤지선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윤지선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태복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윤지선이 보육원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윤태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선이가 맞아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은팔찌를 확인해야만 했죠. 윤태복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관사로 가시겠습니까? 잠깐만. 윤태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지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배추 접는 각도, 웃을 때의 버릇, 밥 먹을 때의 표, 콧노래, 그리고 은팔찌까지 모든 것이 딸 지선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윤태복은 고민에 빠졌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내 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신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윤지선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복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윤지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추 접는 각도, 웃을 때 코를 찡그리는 버릇, 그 자장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어떻게 다시 만나지? 윤태복은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윤지선의 연락처를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다음 주에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풍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소풍이요? 네,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거든요. 원장의 말에 윤태복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지선 씨도 오시나요? 아, 지선 씨요? 매번 오시니까 이번에도 오실 것 같습니다. 윤태복은 즉시 대답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소풍날이 다가왔습니다. 윤태복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격식 있으면 이상하고 너무 편해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캐주얼 차림을 선택했어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윤태복은 작게 웃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죠. 윤태복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윤지선이 보였어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 재미있게 놀자. 윤지선은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태복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선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회장님. 윤지선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태복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윤지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며 자리를 잡았어요. 윤태복과 윤지선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윤태복이 물었어요. 근교 공원이래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죠. 윤지선이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자주 이런 행사에 참여하세요? 윤지선이 물었어요. 아니요. 최근에야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복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요? 글쎄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윤태복의 대답에 윤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버스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넘어지지 않게 윤지선이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윤태복도 함께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점심 먹고 놀 거예요. 원장이 안내했어요. 돗자리를 펼치고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윤태복과 윤지선도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좋죠? 윤지선이 말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윤태복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윤태복의 눈엔 윤지선만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윤지선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술래잡기 하자.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해요. 아이들이 윤지선을 끌어당겼어요. 알았어. 알았어. 윤지선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윤태복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윤지선이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지선이 발을 헛디뎠어요. 앗, 작은 비명과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윤태복은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윤지선은 중심을 잡았지만 손목을 살짝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윤태복이 달려가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윤지선은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의무실에 가봐야겠어요. 윤태복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삔 것 같아요. 윤지선은 손사래를 쳤지만 윤태복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처 파출소에 간이 의무실이 있었습니다. 윤태복은 윤지선을 부축해 그곳으로 갔어요. 정말 괜찮은데 윤지선이 말했지만 윤태복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확인만 하고 갑시다. 의무실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손목을 보여줬어요. 살짝 삔 것 같은데 심하진 않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붕대로 감아드릴게요. 팔찌 좀 빼주실래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윤지선이 은팔찌를 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윤태복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팔찌가 손목에서 벗겨지면서 안쪽 면이 드러났어요. 거기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복은 눈을 크게 떴어요. 비록 많이 달아 있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아빠. 바로 그 글씨였어요. 30여 년 전 윤태복이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였죠. 윤태복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지선이 놀라서 물었어요. 윤태복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윤태복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정말 우리 지선이가 맞구나.
윤태복은 속으로 외쳤어요. 간호사가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윤태복은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선은 팔찌를 다시 찼어요. 윤태복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태복은 입을 열고 싶었어요. 당신이 내 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준비가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윤지선을 키운 할머니와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윤지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윤태복은 변명했습니다. 쉬셔야겠어요. 윤지선이 윤태복을 벤치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윤지선이 물었어요. 윤태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삽니다. 가족이 안 계세요? 오래전에 다 떠났어요. 윤태복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윤지선이 미안해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태복은 윤지선을 바라봤어요. 사실 딸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세요? 30여 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윤태복의 말에 윤지선은 놀랐습니다. 실종되신 건가요? 네, 5살 때 놀이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윤지선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후로 계속 찾고 계세요? 네, 30여 년째 찾고 있습니다. 윤태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후원하시는 거군요. 윤지선이 이해했습니다. 내 딸 대신이라도 다른 아이들은 행복했으면 해서요. 꼭 찾으실 거예요. 윤지선이 위로했습니다.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태복은 작게 웃었어요. 사실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걸 윤지선은 몰랐죠. 딸분 이름이 뭐예요? 윤지선이 물었습니다. 지선이요. 윤태복이 대답했어요. 윤지선. 순간 윤지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윤태복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신기한 인연이네요. 윤지선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 팔찌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아세요? 윤태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론 제가 발견됐을 때 이미 차고 있었대요. 보육원 앞에서요? 네, 새벽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지선의 대답에 윤태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윤지선은 3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윤태복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윤지선을 키운 할머니도 생각해야 했고 윤지선의 마음도 고려해야 했죠. 회장님, 이제 돌아가실래요? 윤지선이 물었어요. 네, 그럼 갈까요? 두 사람은 일어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태복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언제 말해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복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선아, 아빠가 찾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찾았단다. 30여 년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어떻게 윤지선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태복은 윤지선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소풍 이후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교환했었죠. 다음 봉사 때 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윤지선도 기꺼이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말하며 웃었었죠. 윤태복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갑자기 당신이 내 딸입니다라고 말하면 윤지선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윤지선을 키운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30여 년간 손녀를 키운 분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간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야 하나 윤태복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윤지선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죠. 천천히 가자. 윤태복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태복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지선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윤태복이 받았어요. 회장님, 윤지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태복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윤지선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병원인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태복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중앙병원이요. 지금 갑니다. 윤태복은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말했어요. 회의 취소하고 차 준비해. 네, 회장님. 비서가 놀라며 움직였습니다. 윤태복은 재킷을 집어들고 뛰어나갔어요. 승용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윤태복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지선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지선은 윤태복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윤태복은 윤지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과로래요. 심장도 안 좋으시대요. 윤지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윤태복은 윤지선을 다독였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이요. 면회는 1시간 후에나 가능하대요. 윤태복은 윤지선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는 강하신 분입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정말요? 윤지선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지선 씨를 위해서라도 깨어나실 겁니다. 윤태복의 말에 윤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줬어요. 윤지선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태복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윤지선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선이. 윤지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희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선아, 약한 목소리로 손녀를 불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지선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김순희는 손녀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걱정했지?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지선아, 김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윤지선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김순희는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윤지선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윤태복이 물었어요. 네, 할머니가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윤지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윤태복이 말했어요. 아니요, 여기 있을래요. 윤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계실 건가요? 네,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윤지선의 대답에 윤태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윤태복이 음식을 주문했어요. 윤지선은 입맛이 없어 보였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윤태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가 제 전부거든요. 윤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윤태복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남의 아이를
30여 년간 키우신 거잖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윤지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절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어요. 윤태복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자랐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순희 할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딸을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할머니께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윤태복이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세요. 윤태복이 말했어요. 회장님은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윤지선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윤태복이 돌아서려는데 윤지선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윤지선이 물었어요. 윤태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인연인 것 같아서요. 윤태복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윤태복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김순희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손녀가 제 딸입니다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다음 날 윤태복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지선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순희 환자분 면회 가능한가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뵙고 싶습니다. 윤태복의 간절한 표정의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잠깐만 들어가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순희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순희가 물었어요. 저는 윤태복이라고 합니다. 윤태복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윤태복? 김순희는 그 이름을 곱씹었어요. 지선이가 말한 회장님이시군요. 네, 윤지선 씨와 봉사활동에서 알게 됐습니다. 윤태복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우리 지선이가 신세를 많이 졌다던데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윤태복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김순희는 윤태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윤태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윤지선 씨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태복의 말에 김순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데요? 제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윤태복은 김순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순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김순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앞에서 5살쯤 된 여자아이를 발견했어요. 새벽이었나요? 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김순희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아이는 울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순희는 회상했습니다. 옷은 깨끗했고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있었죠. 윤태복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 팔찌에 뭔가 새겨져 있던가요? 글씨가 있긴 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윤태복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바로 신고했어요. 김순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려와 키우신 건가요? 네, 차마 그 아이를 버려둘 수 없었어요. 윤태복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윤지선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김순희는 의아해했습니다. 윤태복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순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5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김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윤태복이 말했어요. 3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이죠. 설마 김순이는 윤태복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윤지선입니다. 윤태복의 말에 김순이는 숨을 멈췄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키우신 윤지선이 제 딸이 맞습니다. 윤태복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윤태복은 팔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팔찌를 기억하십니까? 사진 속 팔찌의 뒷면에는 지선아 사랑해 마이너스 아빠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김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0여 년간 찾던 딸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겁니다. 윤태복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우리 지선이가 회장님 따님이라고요? 김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태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제 딸을 30여 년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김순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지선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말해야 합니다. 윤태복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할 겁니다. 지선이가 놀라겠어요. 김순이가 걱정했습니다. 함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윤태복이 제안했어요. 할머니와 저 둘이 함께요. 김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순이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윤지선은 매일 병원에 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윤태복도 자주 찾아왔어요. 회장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윤지선이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윤태복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태복과 김순이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선아, 잠깐 앉아볼래? 김순이가 손녀를 불렀어요. 왜요, 할머니? 윤지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태복도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선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김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선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김순이는 윤지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를 찾았어. 윤지선은 잠시 멍했습니다. 친아버지요? 네, 바로 여기 계셔. 김순이가 윤태복을 가리켰어요. 윤지선은 윤태복을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복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지선 씨, 아니, 지선아. 윤태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의 친아버지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윤지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봐. 윤태복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너의 모습이야. 사진 속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지선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저예요? 그래, 30여 년 전 내 모습이지. 윤태복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너는 5살 때 놀이터에서 실종됐어. 실종이요? 응,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지. 윤태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후로 30여 년간 너를 찾아 헤맸단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걸 아세요? 윤지선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손목에 팔찌. 윤태복이 말했어요. 그 은팔찌는 내가 5살 내게 직접 채워준 거야. 이 팔찌요? 윤지선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뒷면을 봐. 윤태복이 말했어요. 윤지선은 팔찌를 벗어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지선아 사랑해. 아빠, 윤지선이 작게 읽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윤태복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가 흥얼거리던 그 콧노래. 윤태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너만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요.
맞아.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아빠는 확신했단다. 윤태복의 설명에 윤지선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배추 접는 각도도, 웃을 때 코 찡그리는 버릇도, 밥 먹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것도 윤태복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전부 어린 때 내 모습 그대로였어. 윤지선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저예요?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이에요? 그래, 내 딸이 맞아. 윤태복은 윤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30여 년간 찾던 내 딸이야. 윤지선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제 엄마는요? 친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윤태복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왜요? 윤지선이 물었어요. 너를 찾지 못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어. 윤태복의 대답에 윤지선은 더욱 울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었는데 엄마도 하늘에서 지금 기뻐하실 거야. 윤태복은 윤지선을 안아줬어요. 김순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아, 미안해. 김순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더 열심히 찾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윤지선은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윤태복도 김순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태복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딸을 30여 년간 지켜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순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윤태복은 김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신 겁니다. 우리 지선이가 워낙 착해서요. 김순이는 윤지선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키우는 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윤지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랑 헤어져야 하나요? 절대 아니야. 윤태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키운 분이시잖아. 맞아. 김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윤지선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 할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나도 그래. 김순이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윤태복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살면 어떨까? 함께요? 윤지선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우리 셋이서. 윤태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김순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윤태복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딸을 키워주셨는데요. 저는 시장 일이 있어서요. 김순이가 말했어요. 시장 일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태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윤지선도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지선아, 김순이는 망설였어요.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윤지선의 말에 김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어요. 한 달 후 김순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태어나는 날 윤태복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집으로요. 윤태복이 대답했어요. 새로 마련한 큰 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이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되다니. 할머니 방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윤태복이 안내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정원도 보이는 방이에요. 고맙습니다. 김순이는 감동했어요. 윤지선도 자신의 방을 봤습니다.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었어요. 아버지, 윤지선이 윤태복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였어요. 응. 윤태복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윤지선은 윤태복을 안아줬어요. 내가 더 감사하지. 윤태복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김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세 사람 모두 행복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어요. 보육원에서 김장봉사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가볼까? 윤태복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윤지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나도 가? 김순이가 놀랐어요. 네, 우리 셋이 함께요. 김장봉사 날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보육원에 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세 분이 가족이셨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네, 가족입니다. 윤지선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태복과 김순이도 웃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바르며 김장을 했습니다. 윤지선은 여전히 특정한 각도로 배추를 접었어요. 웃을 때 코를 찡그렸고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불렀죠. 윤태복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버릇의 의미를 알았어요. 딸의 흔적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윤태복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가족을 찾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원장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세 사람은 보육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30여 년 전 할머니가 저를 찾은 곳이 바로 여기죠? 윤지선이 물었습니다. 맞아. 김순이가 대답했어요. 바로 저 문 앞이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함께 돌아왔네요. 윤태복이 말했습니다. 신기하죠? 윤지선이 웃었어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로 돌아왔어요. 그러게. 윤태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인가 봐. 김순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보육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갈까? 윤태복이 물었습니다. 네, 윤지선과 김순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함께 걷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김순이가 물었어요. 김치찌개 어때요? 윤지선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윤태복이 웃으며 동의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지선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차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태복은 뒷좌석에서 생각했어요. 30여 년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찾고 또 만나기까지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윤지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아버지도 생겼고 할머니도 계셨어요. 두 분 다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윤지선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윤태복과 김순이가 동시에 윤지선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진 집은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 집이다. 윤지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순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윤지선이 밥을 하고 윤태복이 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어요.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할머니가 최고예요. 윤지선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쁘네. 김순이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도 맛있죠? 윤지선이 윤태복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윤태복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꿈만 같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윤태복은 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지선아,
아빠가 찾았어. 사진 속 5살 지선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윤태복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잘 지킬게. 방문이 노크됐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윤지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들어와. 윤지선이 방에 들어왔어요.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래. 윤태복은 침대에 앉으며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윤지선이 옆에 앉았어요. 신기해요. 3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혈육이니까 그런가 봐. 아버지, 윤지선이 윤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어요. 30여 년의 공백은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밤이었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